베이비박스라고 들어보셨죠?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자신이 없으면 그 한 목사님이 운영하는 그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가져다 놓는 거죠.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이 1,600여 명이나 되는데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온 이 목사가 그에게 기초수급비를 편법으로 받아온 사실, 또 약간 횡령 의혹도 있는 것 같은데 살펴보겠습니다.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, 그죠? 네, 주세랑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인데요. 네.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미혼모라던가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이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걸 마련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돌봐줬다라고 하는, 그래서 후원금도 많이 받았던 그런 유명한 분이죠. 네.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 자기에게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 한 12명 정도를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10명 정도, 그러니까 9명을 입양했고 12명이 가족이라면서요. 그래서 그래서 키우고 있고,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수입하고 그 부인의 수입을 합치게 되면 690만 원 정도가 되는데, 그러면 기초수급비는 지원 대상은 안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12명 정도의 사람이 이제 살려면은 실질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이 되려면 343만 원 정도의 수입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부인 거는 신고를 하고 자기 거는 신고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5년 정도, 즉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비 2억 900만 원을 부정하게 탔다. 이게 바로 이제 이번 문제입니다. 저게 기초수급자에게 정부가 매달 수백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닌데 액수가 큰 거 보니까 아마 부양가족이 많아서 그런 많아서 거죠. 네. 편법으로 받은 수급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입양 아이들이 9명이나 되는 것도 아마도 저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그러니까 입양, 아이들을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입양 아이들이 9명 정도 되고요. 3명 네. 정도는 이제 입양은 안 했지만 자기가 이제 키우기로 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부러 본인의 수입을 누락한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의심을 품고 있고, 사실은 이게 금천구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. 처음에 1차로 적발된 것 때문에 6,900만 원 정도를 환수를 했어요. 그런데 2차로 다시 이게 이제 내부 고발 형식으로 들어왔기 네. 때문에,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를 사실은 더 받아야 된다, 이런 얘기가 합쳐서 나왔습니다. 2억 원이 넘는다. 그렇습니다. 교회 측은 뭐라 합니까? 일단 복지법을 잘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. 처음에는 원래 굉장히 좀 생활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. 지금 베이비박스를 운영한 건 2010년부터인데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거는 그 이전부터 2000년 초반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초기에는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네. 그 다음에 베이비박스가 설치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생기기 했으니까 그 다음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계속 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는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몰랐다. 우리가 그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네. 받아왔던 것이다,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금천구청은 또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기 확인 조사도 하고 수시 확인 조사도 하는데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이 관련된 거예요. 이게 뭐냐, 이 수급자인데 소득이 발생됐으면 이게 바로 자진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. 가구적 구성원이 변동됐다거나 당때 수급자 신청을 할 때 소득 인정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 기준을 넘었을 때는 이런 변동이 사항이 있다는데 소득이 추가로 발생됐으니까 급여를 조정을 해야 된다. 그다음 수급 중지가 되든가 금액이 낮춰질 수가 있거든요. 자진신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죠.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한 건지. 1차 신고는 본인이 먼저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네. 금천구청이 먼저 신고해서 환수가 6,800원이 됐다라고 먼저 자진 얘기를 하고, 신고했다, 이 자진 말씀이세요? 신고했다는 얘기 나와 있어서. 네. 근데 그렇다면은 왜 그 이후에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에 대한 거는 또 신고를 안 했는지, 네.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, 원래 큰 아들이 30대 초반인데 전신마비를 입어서 14년 정도 병원에서 간호를 하다가 거기에서 만난 외할머니의 손녀를 처음 입양하면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거든요. 시작됐군요. 네. 2009년도부터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,600여 명 정도가 사실은 혜택을 받긴 받았습니다. 네. 아이를 그 베이비박스에 가져다 놓으면 내가 못 기르겠습니다 해서, 그러면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이 부모의 의향을 묻습니다. 네. 먼저 묻고 난 다음에 만약에 입양을 시킬 의사가 있습니까? 라고 하면은 입양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요. 네. 만약에 부모 의사가 확인이 안 되거나 부모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우에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옮겨서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지내게 되면 그 다음에 아동 보호기관에 있는 시설의 장이 후견인을 그동안에 맡아왔기 때문에 후견인 역할을 포기합니다. 네. 그러면서 입양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. 실제로는
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못 돼가지고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한 30% 정도의 부모는 다시 아이를 데려간다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인지 그동안에 이 목사 부부가 해온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오다 보니까 여론도 수급비를 편법으로 지원받은 건 잘못된 거지만 뭐 그동안에 해온 일까지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고 관련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. 이제 밖에 달려나가 보니까 요만한 생선 박스에다가 그 아기를 얇은 이불로 싸서 대문 앞에 갖다 놨어요. 저 채워놓은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데 고양이가 하나 지나갔어요. 박스가 생선 박스란 말이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. 이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위험하구나.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. 여기에 한 해 후원금도 20억 가량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뭐 횡령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다고요? 그러니까 왜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직도 여기가 임의단체로 돼 있어요. 네.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했으면은 그런 의혹을 덜 받았을 텐데.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면 어디에 들어온 얼마가 들어왔고 어떻게 썼습니다를 다 공개해야 돼요. 예,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임의단체로 뒀기 때문에 네. 사실 안에서 내부자가 지금 이 제보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베이비박스가 언론에 알려지고 난 다음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네. 한 100억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. 네. 작년에도 한 2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.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산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, 예금 자산까지 포함해서 78억 원이 자산이 남아 있고요. 작년으로 보면은 수입이 46억 원인데 실제로 쓴 돈은 11억 원입니다. 그러니까 35억 정도는 네. 쓰지 않고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았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. 네.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은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그 후원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자기의 입양을 한 아이들의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의료비 네. 이런 것까지 다 썼다. 그것도 일종의 횡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아주 간단하고 시간이 한 1분도 안 남았습니다. 네. 기본적으로 길 능력이 없거나 자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자치단체나 이런 데 가져가면 본인이 노출되고 주위에 알까 봐서 슬그머니 갖다 놓는 거거든요. 이런 걸 정부가 해야지 자치단체가 해야지 언제까지 이 목사 부부가 이것도 궁금해요. 이거 언제까지 목사 부부에게 맡겨둘 거예요? 그거를 사실 우리도 모르죠. 아무도 네. 모르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사람들이 그냥 후원을 준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할 수 있는 조치나 이런 게 없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횡령이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정말 횡령인지 아닌지 좀 따져보면 아니라고 나올 가능성도 사실 상당히 좀 있습니다. 의무단체이기 때문에. 네, 임의단체이기도 네. 하고 물론 이제 목적을 정해놓고 후원금을 주었기 때문에 네. 그 후원금 용도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맞아요. 그렇지만 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이번 기회에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저 베이비박스의 어떤 공적인 그렇죠. 차라리 제도적인 대안도 좀 단체로 찾아야겠습니다. 만들어야죠. 네, 언제까지?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노영희 변호사,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. 사사건건 내일 김영우,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